서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제목은 또 유튜버스럽게 지었습니다. 딱 썸네일처럼 연봉 4천만원 중소기업 과장이 5년 만에 연봉 18억 중소기업 대표가 되기까지. 네, 그래서 중요한 건 5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장했다고 다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서프라이즈 소개 영상 할 때도 스티브 잡스처럼 안경도 쓰고 청바지도 입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그 되게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졸업 연설 아시죠? 그 연설처럼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5천만원이 넘는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거고, 그 강의 들은 것 중에 정말 엑기스,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빨리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 세 가지를 딱 준비했어요. 첫 번째, 이분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오,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박세니 님이라고 마인드 강의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인생은 세일즈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알고 나서 굉장히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내용을 한번 전달 드려 보겠습니다. 인생을 세일즈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조금은 단순해졌어요. 우리가 세일즈라고 하면 나는 세일즈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세일즈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일즈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이 돼서 취업할 때 자신을 굉장히 어필하잖아요. 거기에 마케팅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마케팅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원래 있는 제품의 가치보다 더 가치가 높게 보이게 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소서 쓸 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모습 안 보여주잖아요.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주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 나은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고 사실 꾸미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연봉협상 때도 여러분들이라는 제품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팔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라는 제품의 노동력을 파는데,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세일즈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성을 만날 때, 이성을 만날 때도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잘 팔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평소랑 다르게 또 마케팅을 하죠. 옷도 좋은 옷 입고 나가서 본연의 모습 보여주지 않잖아요, 첫 번째 때. 그리고 유튜버들은 자기 자신을 팔고, 저도 이걸 깨닫고 유튜브에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저를 계속 파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팔아서 저는 거기서 돈을 벌고, 우리 신 대표님은, 신우식 대표님은 솔루션 서비스를 팔죠. 우리는 계속 우리 노동력도 팔고 살아오면서,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서비스나 제품을 팔고 계속 그렇게 팔면서 살아요. 그러면 인생이 세일즈, 판매라는 것을 알면 또 뭐가 달라질 것이냐? 돈을 버는 방법이 좀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단순해지냐? 그러니까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딱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제품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나 제품을 잘 팔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제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회사 내에서 혹은 사회에서 좀 잘 팔리고 계신가요? 네. 내가 맞네. 자,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이유랑
제품이 잘 팔리는 이유랑 거의 똑같거든요. 제품이 잘 팔리려면 이 세 가지 조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면 잘 팔려요. 네, 가격이 저렴하면 잘 팔려요. 또 하나, 이 어떤 제품이 가치가 높은 것처럼 보이면 잘 팔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 써보고 구매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어떨 때 구매하나요? 온라인에서 그냥 딱 보고 리뷰, 그것도 가치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핵심 가치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처럼 팔면 돈은 많이 벌리는데 그 다음 제품이 안 팔려요. 왜냐하면 진짜 사봤는데 이게 뭐야, 가치가 높은 것처럼 해서 샀는데 진짜는 별로 가치가 낮네? 그러면 이제 재구매가 아니라고 망해요. 마약 베개 혹시 들어보셨죠? 마약 베개가 이제 투자 못 받아서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마약 베개가 가치가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1인자예요. 마약 베개 막 선전해서 퓨어썸 샤워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마약 베개를 하는데 막 계란을 올려놓고 거기에 트럭이 지나가죠, 막.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엄청 때립니다. 계란 깨지는 거랑 내 편안한 거랑은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만들어서 다 사실은 모델 돈 주고 쓴 거거든요. 한 달 동안 일반인인 듯 해가지고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거 먹은 것처럼 빠지는 것처럼 비포 애프터. 근데 지금 이거 광고 못하게 됐죠.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가치가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계속 보여주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사요. 근데 그게 원가율이 30%가 안 돼요. 근데 그 매출은 엄청 높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처럼 끝이 안 좋아집니다. 이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핵심 가치가 높은 거가 또 팔려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팔릴 수 있어요. 이 조건 중에 우리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씩 해볼게요.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 근데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몸값을 낮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몸값 낮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반 낮춰봐요. 서로 막 진짜 난리가 날걸요? 근데 이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든 좀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회사 다닐 때 굉장히 잘했어요. 가치가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어떻게 열심히 하겠냐면, 저는 밤에 사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사장님, 이번 브랜드 런칭하는 거 이걸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연봉 협상이 역대급으로 2번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메일을 보내니까 사장님이 부르더니, 준아, 너는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 그래서 연봉을 올려줄게. 근데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걸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척 정말 잘해요. 이렇게 해도 연봉은 올라가요. 근데 오래 가진 못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결국 남은 선택지 하나는 우리가 잘 팔리려면 핵심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근데 핵심 가치가 높다는 게 뭐냐 그러면, LG 그램이 잘 팔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노트북을 살 때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휴대성 때문에 가벼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자기한테 높은 가치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램 안 쓰고 저는 390만 원짜리 진짜 한 5kg 되는 노트북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빠른 게 최고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브랜드를 또 중요시하는, 또 보여주는 거, 그런 분들은 이제 아이패드나 그런 걸 쓰겠죠. 그렇게 가치가 다 다른데 사람마다 그램은 그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도 보면, 테슬라 자동차잖아요. 이거 자동차의 그런 내장이나 자동차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진짜 장난감 진짜. 근데 전기로 간다? 뭔가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가치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팔리는 건데, 사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라는 제품도 사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매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할 때 뭐 승진을 하거나 연봉 협상을 하거나 했을 때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 너무 잘하는데? 라고 하면 정말로 연봉 협상이 막 빡빡 되는 사람.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이게 회사 생활할 때 다들 중요한 거는 그 윗사람이 정말 일을 열심히 오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나랑 같이 잘 놀아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줄을 잘 타는 사람이 승진한다, 뭐 이런 것도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건 이런 거를 뜻하고, 근데 이런 가치는,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는 사람이 달라지면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핵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 바뀌는 핵심 가치가 아닌 대부분 통용되는 핵심 가치를 키워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고, 그 가치를 높여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귀신이 된다는 게 핵심 가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또 나온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또 핵심 가치를 높이려면 많은 R&D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라는 제품의 핵심 가치를 높이려면 계속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아니 결국엔 여러분들의 일을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란 말 아니냐,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뭔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야 되는 게 유튜버인 저의 핵심 가치예요. 이런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뭔가 제품이 파는 것처럼 비유하고 잘 얘기해야지 조회수가 나와요. 그게 저의 핵심 가치니까 이걸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이론을 적용하면 서프라이즈가 나갈 길도 되게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의 제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서프라이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 되거든요. 뭐 기능이 좀 나빠도, UI가 나빠도 사실 돼요. 서프라이즈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면 이거는 그냥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처음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그걸 하다가, 이게 경쟁이 심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돈을 벌죠, 사람들이? 중국에서 수집하는 것도 수집하는 건데 이제 해외로 팔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큐텐 쇼핑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미국, 유럽 구매대행, 미국, 유럽 사이트 수집하게 하려고 또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돈 많이 벌려면 국내에서 위탁 판매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돈 많이 버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핵심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들도 생각은 해요. 근데 결국엔 못해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진짜 서프라이즈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잖아요. 서프라이즈는 돈을 벌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 컨텐츠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프로그램인지 여러분들이 해주는 걸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쇼피, 큐텐 이미 우리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치. 좋아요. 여기서 이 리액션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핵심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또 이 비상식적 성공 법칙, 간다 마사노리, 그리고 요즘 나온 책이죠. 벤저민 하지 박사의 퓨처 셀프. 이 책도 보고 여러 강의에서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표의 크기만큼 미래가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이거를 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고, 기술자 집안에 기술자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고, 너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저희 아버님도 건설 회사를 하셨어요.
지금은 부도가 나서 굉장히 힘들어지셨지만 아버님이 잘 되실 때는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돈을 벌려면 결국에는 자기 사업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사업을 바로 할 수 없고, 아버님도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생활하다가 사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네가 지금 회사 다닐 때 사장처럼 생각해야 된다. 술 마실 때마다 사장처럼 행동해. 그렇게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으니까 저도 그래 그럼 사장처럼 행동하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장처럼 업무 시간에 PC방에 가서 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사원이었거든요. 영업사원의 특이 뭔가요? 회사에 업무를 하려고 해도 회사에 있지 말래요. 빨리 나가래요. 계속 열심히 안 되면 나가야 돼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게임 팬이었거든요. 게임 중독이었어요. 집에서 게임밖에 안 하고. 근데 결혼을 하니까 집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게임 못하죠?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비난하셔도 됩니다. 저 사장님한테 사죄 메일 보냈어요, 이미. 진짜로 메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말을 못해요. 제가 한 일이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까 이런 고민은 했어요. 밤에 집에서 게임을 못하니까. 그래서 대표님한테 계속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대표님, 우리가 거래처가 살아야지 우리 매출이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영업사원들은 그냥 물건 주문받고 보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마케팅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소매업체가 잘 팔려야 우리한테 주문도 많이 할 테니까 우리가 마케팅 공부를 해서 그분들한테 블로그 하는 법, 스마트 스토어 하는 법을 알려줘서 잘 팔게 만들어주고 매장 정리 이런 걸 우리가 도와줘야지 매출이 잘 나고 그래야지 된다. 이거를 원래는 저희 영업 부장님한테 얘기를 계속했어요. 회의 시간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맨날 이거 전산 시스템 바꿔야 된다. 근데 사장님이 전산 시스템 바꾸는 이런 거에 마케팅 투자하는 거에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커트를 하는 거예요. 커트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잘 보이는 척을 해야 되는데 내 의견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때부터 다이렉트 메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니까 사장님이 막 답변이 준아 정말 너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죠. 어쨌든 소매업체가 우리 물건만 팔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자전거 회사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메리다라는 브랜드 제품을 팔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이언트도 팔고 메리다라는 팔고 다 팔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매출이 올리려면 우리 거를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부장님 건너뛰고 사장님한테 주말에 매출이 제일 잘 납니다. 영업사원들을 주말에 잘 나가는 매장에 보내서 거기서 도와주게 시키면 사장님이 그 영업처 사장님이 우리 거밖에 못 판다. 우리 메리다가 우리 영업사원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고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보는 앞에서 손님이 왔는데 사장님 이거 다른 거 사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메리다 야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 얘기를 딱 보냈는데 사장님 마음에 너무 들었나 봐. 그거를 전체 메일로 쫙 보내면서 일개 대리도 회사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회사를 아끼는 사람한테 맡길 거다. 나이, 직위 이런 거 필요 없다. 회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회사한테 맡길 거다. 이렇게 딱 보내서 전체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제 위에 과장님이 전화가 와서 재밌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하잖아요. 나한테 갑자기 욕을 하지? 근데 갑자기 영업 부장님이 와서 인생 네 혼자 잘난 거 같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그 전체 메일이니까 저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회사 생활 어려웠어요. 진짜. 근데 연봉을 올랐어요. 내가 사장이라면 이거 이렇게 할까라고 잠깐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왜냐하면 자꾸 제가 잠깐이라도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돈 벌려면 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유튜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 채널명이 잘 나가는 소과장이에요. 과장 때. 이렇게 생각만 해도 상위 5%가 될 수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95%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해도 5%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저는 진짜 생각만 합니다. 근데 그 생각하면 거의 다 이루어져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막 생각이 막 되진 않잖아요. 이 생각을 계속 매일매일 주입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 좋아하는 분들이 영상 보면은 100번 쓰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김수구 회장님이. 그 자기 목표를 정해두고 그걸 100번 쓰라고 하는 게 자꾸 뇌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근데 재밌는 거는 뇌가 입력이 되면 그냥 자꾸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뇌에 입력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예로 또 마케팅 책에서 많이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한테 파란 코끼리 떠올리세요. 파란 코끼리. 파란 코끼리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파란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파란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파란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파란 코끼리 안 떠올릴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뇌의 작동 방식이에요. 뇌는 입력되면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어요. 이 뇌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파란 코끼리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빨간색 원숭이를 떠올려 보세요. 빨간색 원숭이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에 자꾸 생각만 주입해주면 우리가 야 멈춰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 당구로 얘기해 볼게요. 당구. 한번 당구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당구장을 계속 가잖아요. 이 생각 멈출 수 없어요. 딱 칠판을 보는 순간 칠판의 사각형이 당구장으로 보여요. 다 알죠? 이게 뇌의 작동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싶고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인지만 시켜주면 돼요. 뇌에.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요즘 나오는 자기계발서에 말하는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거는 어느 책에도 없더라고요. 제 9시 알림에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딱 떠요. 알림이. 아무 일도 안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서프라이즈 안정화. 아침마다 저는 알림을 봅니다. 서프라이즈 안정화. 또 하나는 책 쓰기. 그리고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마케팅 대행사 키우기. 또 하나는 30만 조회수 영상 만들기. 저는 진짜 개미 같은 사람이라 4년 동안 10만 넘는 영상이 없어요. 다들 유튜브가 떡상하려면 30만짜리, 50만짜리 거기서 유입이 되는데 저는 그냥 개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잘하려면 주식 한 주라도 사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한 주 사면 내 돈이 들어갔고 그게 이제 뇌에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갑자기 삼성전자가 휘청거린다 그러면 관심을 막 갖게 돼요. 뇌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보를 수집하고. 이게 예전에는 설명 못했지만 지금은 설명해요. 뇌의 작동 방식이구나. 계속 그걸 생각하고 원하면 뇌가 그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하는구나. 그래서 수학자들이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자국이 일어났는데 유레카 막 그렇게 발견하는 게 바로 이 작동의 원리 때문에 그렇고 그게 과학적으로 조금씩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월 2천만 원이 나오려면은 현찰 한 50억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5년 안에 이걸 하려면 서프라이즈가 매출액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겠구나. 그럼 서프라이즈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저는 이걸 아침마다 봐요. 세 번째는 이거를 알고 살아야 돼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자. 요거를 알고 살면 여러분들이 핵심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잘 팔리기 위해서 핵심 가치 높여야 된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게 핵심 가치를 높인 일이고. 자, 근데 이 핵심 가치를 높인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여기 이사님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따로 이 기술에 대해서.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 같은데 진짜 이게 필요해요. 싫어도 그 핵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좀 널브러지고 싶잖아요. 뭔가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막 이런 개발 쪽 진짜 뇌를 계속 쓴다는 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더 하고 자기 개발을 더 하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를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 에너지 뺏길 일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뺏기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출퇴근 시간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 교통도 좋고 너무 좋은 곳이지만 월세가 좀 높아지거든요. 월세가 높아지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핵심 가치를 높이는 순간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 핵심 가치 높이면 그 월세 이상 벌 수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저도 복정동 전셋집에 살았는데 거기서 제일 안 좋았던 게 주차를 3중 주차를 해야 돼요.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얘기해야 돼요. 차 빼주세요, 차 빼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에너지 소모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술 마시는 거 줄여야 된다. 이게 참 너무도 당연한 건데,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게, 저는 원래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친구들이 안 불러주고 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술자리를 안 갔기 때문에 부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을 줄여야 되고, 또 하나는 친구 만나는 것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저는 친구를 안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또 에너지 소모거든요. 친구 만나면 술 먹고. 근데 이 에너지 다 쓰고 언제 우리 핵심가치 높일 거냐.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예. 그 환경을 바꾸고, 또 하나, 이게 진짜 중요해요. 환경 바꾸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돈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마인드를 갖추는 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거. 분명히 남의 탓인데도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유튜버가 나름 10만이 넘어가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은 되게 끌어내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쿠팡이라는 대기업에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업무 방해죄. 그리고 서울세관에서 저를 형사고소를 했어요. 외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이 옆에 법무법인이 있거든요. 거기도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저 경쟁자 다 죽여버릴 거야. 경찰서 갈 때마다 진짜 저 사람 찾아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건데 계속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재판을 3번, 4번 가는데 내 탓이지 뭐. 그래, 쿠팡이라는 대기업을 공공연하게 욕한 내 잘못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제 점점 에너지 뺏기는 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돈을 벌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 10만이 넘어가고 막 어떤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는 걸 아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사람들이. 이때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냐. 네. 와, 진짜 이거 내 인생 왜 내 주인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엔 인간이니까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다. 왜 감사할까요?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감사함으로 바뀌는 순간 에너지가 덜 뺏겨요. 자, 이게 세 번째. 이 무의식적으로 뚜벅하고 이거 하는 거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이 무의식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적인 영역을 통제하려면 모든 책에서 얘기해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라고. 네, 의식적으로 노력해라. 이거 잘 써먹었던 방법인데 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욕. 친구들이랑 있을 때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욕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는. 의식적으로 욕을 하면 머리를 세게 때렸어요. 진짜 세게. 얘기하다가 여기다 나왔다 제가 의식적으로 아는 순간 머리를 세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을 통제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세니까 그냥 생각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내 탓을 생각해야지. 이게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내 탓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용서해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의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나의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하기 쉽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값을 높이고 돈을 많이 벌려면 핵심 가치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고 그 핵심 가치는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귀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진짜 그 백그라운드까지 다 공부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기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보존해야 된다. 그나마 그 에너지를 보존해야지 핵심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보존하더라도 어떠한 목표가 계속 없으면은 그걸 또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알람에다가 내가 되고 싶은 목표를 써놓고 그러니까 뇌에다가 계속 입력을 시켜주면 계속해서 연결돼서 생각이 되는 거죠. 알람이 딱 울리는 순간 오늘 에너지 보존, 핵심 가치 높이는 거 오케이. 그리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뇌는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면 하루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사시다 보면 당연히 핵심 가치가 높아지고 잘 팔리는 제품이 되면 세상은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제품이 되고 그것을 또 노출만 한다면 이게 또 중요해요. 잘 팔리는 제품이 됐는데 정말 가치가 높아. 근데 아무런 노출을 안 해.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정말 가치가 높고 기능이 좋아.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치가 높게 되면서 그걸 노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포비즈랑 같이 서프라이즈를 만들게 돼서 저는 진짜 조금 더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포비즈가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슬로건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좀 알람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이건 바라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알람해 놓으시고 그냥 이거는 서 과장이 진짜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했구나. 네. 포비즈 코리아랑 저랑 역할이 좀 분담이 돼 있는데 포비즈 쪽은 진짜 핵심 가치를 되게 높여주는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거고 저는 그거를 계속 높이는데 플러스 알파를 해요. 제가 잘하는 거. 가치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파트너스를 통해서 지금 있는 가치보다 마케팅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보여주게 하거든요. 그럼 이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마케팅은 뭐냐 봤을 때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딱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고의 마케팅은 최초이다. 그래서 최초 테슬라가 시간이 지나도 테슬라의 브랜드가 유지될 수 있는 건 전기차를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LG 그램이 그램 지금까지 팔릴 수 있는 건 1kg 안 되는 노트북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거고 서프라이즈도 계속 최초예요. 아니 어떤 프로그램에서 해외 구매 대행도 되면서 국내 위탁도 되면서 해외 판매도 되면서 이런 거 자체는 없어요. 근데 없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누구가 따라 만드는 건 쉽잖아요. 근데 없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가려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 마케팅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그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그 구현들, 그게 최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마케팅을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힘들면 그래, 최고의 마케팅은 최초고 내가 최초로 이런 걸 공부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에 없는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구나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수. 질문 있으신 질문. 아까 그 핵심 가치를 높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바꿔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포비즈 대표님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대박. 직원분들이 맞춰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소름. 와, 어느 부서에서 일하세요? 와, 잘 나가는 소과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제가 해야 되는 네, 와. 내가 포비즈라는 회사를 시작할 때 커머스라는 분야를 선택했을 때 이유가 그 부잣집 옆에 살면 담벼락이라도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커머스라는 분야는 계속해서 돈이 도는 분야니까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하면 사업적으로 되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커머스라는 분야를 시작을 했고 10수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뭐 고객들로부터 많은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회사만의 또 저만의 어떤 인사이트들이 생겼는데 실제
그 인사이트 안에서 미래의 이커머스가 어떻게 돼야 되냐를 고민하게 됐고, 사실 그런 방향성에서 단순히 저희가 이커머스 솔루션이나 실제 이커머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기획 업무, 디자인 업무, 개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커머스의 전문가가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계속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단순히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이커머스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꿈꾸고 있는 어떤 핵심 가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잠깐 네네네. 서 대표님이 과거에 그 게임방에서 그렇게 네네. 하던 네. 서준이라는 사람에서 네. 변화하게 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완전 있어요. 진짜 이걸 얘기 안 했네. 뭐일 것 같아요 혹시? 네? 결혼은 아니었어요. 저 진짜 게임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데, 근데 애가 태어나니까 애 분유값이 들고 맞벌이다 보니까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돈 나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안 모이고 적자인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야는 아니고 오빠, 우리 이렇게 살다가 계속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들은 어떡할 거야? 거기에서 이것도 뇌의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부성애도 있어요. 그게 뇌에 호르몬이 나와서 책임감을 더 부여해 주거든요. 네. 근데 모성애는 오래가지만 부성애는 그게 6개월 간대요. 6개월 동안 자기 책임지다가 동물들 보면 막 나가서 막 또 노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나랑 와이프는 괜찮은데 자식들은 그럼 계속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더 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하고 책 보고 공부하고 그때부터 했어요. 그럼 결론은 또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옛말이 틀린 게 없는 게, 자식 낳아봐야 철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가졌을 때 저는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